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태풍이 또 일부분 상처를 줬지만 태풍도 지나가고 아주 쾌청한 날씨가 왔는데요. 주식시장이 좀처럼 기지개를 못 펴니다. 미국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빠졌다는 건데요. 뭔가 우리가 채기가 있다, 딱 걸렸을 때 해소가 안 되는 것처럼 미국 시장은 잭슨홀의 충격을 상당히 오래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도 연휴를 앞두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팔고 싶은 마음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가 떨어지고요. 거래 대금도 줄어들면서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바닥을 찾는 노력이 있는 거죠. 2,400은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오늘 2,400이 깨졌고요. 2,370까지 밀렸습니다. 1.5%.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밀려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바닥을 어느 정도에서 이전의 저점을 훼손할 거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많은 분들이 보는데요. 과연 그럼 어디서 바닥을 잡고 올라올 것인가? 또 미국이 실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돌아서줘야 되고요. 우리는 오늘 내일보다는 결국 추석 연휴를 지나고 와서 이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지수가 좀 밀려가서요. 걱정스러운 그런 날인데요. 시장 또 이슈들, 포인트들 점검하고요.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종목 이야기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노동절 연휴를 쉬고 나서 미증시가 또다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양시장 지수 모두 1.5%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장중에 환율도 1,380원 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지금 시장의 흐름을 먼저 머니맵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물결이 가득한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모두 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2차 전지주 쪽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주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좀 더 강한 흐름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개별 특징주로는 확실하게 좀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애플페이가 12월에 한국에 상용화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정보통신을 비롯해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는 에코플라스틱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들 잠금 해제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는 저와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 정말 김민수 대표님과 방송을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가 워낙에 또 애드리브의 장인이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거 안 키우는데요. 아, 네, 그래요? 그래도 우리 네. 성함이 이제 크리스타 네. 쪽으로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렙니다. 앞으로,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앞서 제가 머니맵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개별 특징주들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애플페이가 12월에 상륙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23%대 급등 나타내고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 매수 시점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상한가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앵커님도 애플페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네, 쓰시겠죠? 삼성페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삼성페이를 쓰시는 분들도 만약에 애플페이가 되면 내가 애플 좋아하는데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어쩔 수 없이 삼성페이를 쓰셨던 갈 분들이 수 있어요, 애플 쪽으로.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또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키스넷부터 날씨정보통신 이런 몇몇 회사들이 다 같이 공동망을 만들어서 이제 벤사들이죠. 이쪽에서 이제 애플페이를 맞을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오늘 뜨겁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국정보통신만 왜 상한가냐?
라고 했었을 때는 네. 뭐 같은 벤사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뭐 살짝 이력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쪽만 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어차피 벤사를 중심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 대한 유통의 성장은 지금 코로나 끝나고도 계속 여전히 꾸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재조명은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좀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또 쏠리는 현상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오늘 좀 무리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동향들이 뭐 애플페이를 통해서 한 단계 또 다른 영역이 확대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있어야 쓰죠. 네. 소비 심리도 같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너무 추격 매수는 무리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 상한가 찍고 나서 여전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7%대 강세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나온 이슈에 너무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 협력 업체로 선정됐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 잘 가겠죠. 알아서 요즘 이쪽이 뜨거운 잘 종목이다 가고 보니까. 있죠. 네. 일단 자동차가 괜찮다. 환율 효과 충분히 누린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 영향을 끼치되 그중에서 지금 오늘 뭐 코롱 플라스틱이나 또 이제 에코플라스틱 마찬가지로 또 코프라 이런 종목들도 있죠.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은 쉽게 얘기하면은 컴파운드 업체. 그러니까 즉 약간 플라스틱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화 시켜서 내구성이나 마모성도 상당히 높인 채 플라스틱을 자동차 부품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변화가 꾸준히 나오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좀 저가 쪽에서 메리트를 빼고는 앞으로 실적 변화는 좀 체크해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네. 쪽에서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건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차라리 좀 어느 정도 덩치가 있으면서 실적의 변화가 나올 쪽을 보게 되면 코롱 플라스틱이나 코프라가 훨씬 더 나은 쪽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코프라 같은 경우는 BGF 쪽으로 벌써 넘어가면서 이제 또 BGF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중기적으로는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실적, 숫자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 혹은 코프라 쪽을 대안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궁금한 개장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BMT입니다. 중동에 대한 기대감 확보, 새로운 도약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이 종목은 뭐 피팅 관련주로 우리 잘 알고 있죠. 어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 오늘은 살짝 또 눌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피팅, 앵커님은 피트니스? 저는 없어요. 예. 네. 피트니스 이제 몸에 단련하시느라고 하시는 거고 여기는 산업적으로는 피팅, 네. 피팅 밸브 이쪽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 벌써 주가는 부각을 받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피팅 밸브와 관련된 쪽, 특히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LNG 터미널이나 플랜트 이런 거 또 해양 플랜트까지 짓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또 필요한 섹터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과 함께 올라왔는데 그래도 왜 이 자리에서도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전방산업과 올해 보여줄 실적들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쪽에서 전방산업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조선해양 플랜트 쪽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밖에 원자력 쪽에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쪽은 아무래도 인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의 인증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피팅 밸브 원자력 관련된 쪽도 눈여겨본다라는 쪽이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의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자신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받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포인트,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딱 세 글자네요. 네. 성장성. 네. 네.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반도체 얘기 잠깐 드렸었죠. 매출이 한 60% 정도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업황이 지금 SK 하이닉스에서도 어제 나왔던 얘기는
업황이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랜드 쪽을 비롯해서 지금 M15, M16 뭐 이쪽은 계속 투자를 들어가겠다. 15조 계속 쓰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으로 나오게 되면 반도체는 업황 때문에 뭐 이번에 투자 좀 줄여야겠어 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투자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계속 투자와 함께 이어지는 이 피팅 밸브 쪽에 대한 어떤 공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또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업 당연히 또 수혜로 나오겠죠. 근데 회사가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 좀 위축됐었는데 이 부분을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반영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실적 봐라. 이렇게 잘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매출의 한 45%, 한 절반 정도 가까이가 수출 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이 미국, 유럽, 중동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막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국가죠. 게다가 또 셰일가스, 셰일오일 팔기 위해서 또 터미널 막 건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한쪽으로 보았을 때 수출이 절반 정도면 환율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까지 가세가 되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라고 아시죠? 네. 한때 또 해외 시장 많이 다루셨던 우리 앵커님이다 보니까 아람코 눈에 익으신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이쪽으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 석유가스 플랜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인증받은 제품이 6종이나 되는데 비슷한 경쟁사 H 업체라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여기는 받은 게 3종입니다. 그럼 훨씬 더 모든 스펙에 대응이 가능하겠죠.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또 이게 약간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혹시나 이번에 또 우리 빈살만 우린 빼고요. 네, 빈살만 왕세자가 11월 달에 들어오시죠. 방한을 하죠. 네, 방한을 네. 하시죠. 예,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여러 가지 공약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플랜트 석유가스 쪽에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혹시나 뭐 네옴시티가 되면 좋은 거고 관련된 또 섹터로 엮이면 좋은 거긴 한데 기반은 마련돼 있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우려는 좀 선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 기존 투자는 유지를 할 것 같고 조선 업황에 개선되는 부분도 역시나 수혜주로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실적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2분기에 나왔던 실적 가지고 일단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출을 봤더니 작년 동기 대비해서 380억 대면은 30% 이상 증가했고요. 수익성이 확 좋아졌네요. 영업이익이 87억 나왔는데 480%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익성 중심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단가도 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밝혔던 매출액 목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올해 1,300억, 내년이 2,000억대, 그 다음 연도 2024년이 3,000억대, 뭐 매년 1,000억씩 올라가나요? 네.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캐파가 한 2,000억대라고 하는데 증설에 또 들어가고 있네요. 이런 변화까지 보게 되면 지금 2분기에 보여줬던 ROE가 거의 30%대가 육박하는데 20%대는 꾸준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도 괜찮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역시나 지금 2분기의 실적도 괜찮았고 앞으로 2022년, 2023년 연간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얘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BMT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잘 달리다가 좀 조정 나왔습니다. 조정 나올 때 한번 사봐도 되겠다는 쪽에서 한 16,000원대 중반대 정도 노리는 전략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적만 확인된다 그러면 2만 원대는 그렇게 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만 원대 목표가로 가져가고 싶고요. 손절가는 1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BMT 같은 경우 좀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매수가 16,500원,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4,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오션브리지입니다.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기대하며 라고 하셨는데 투자 포인트 볼게요. 시장의 투자 포인트는 사업 분야라는 부분인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고 계신 중에서 오션브리지를 다뤄주시는데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가요? 네, 사업 분야부터 넣어놓고 네가 알아서 설명해라. 지금 이런 분위기죠.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업 분야가 중요하죠. 근데 오션브리지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반도체 장비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수가스 쪽.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쪽인데 공정용 케미칼 쪽. 그래서 전구체 쪽 다루고 있고 특수가스 다루는 쪽이 이쪽이고요. 두 번째가 이 케미칼
공급 장치라고 하는데 CCSS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으로 케미칼 공급하는 장치를 또 주력으로 한다. 그러니까 케미칼 관련된 쪽으로 반도체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이 회사 좀 특이한 걸 보다 보니까 대주주가 사모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펜 아시아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또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쪽을 퀀텀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를 SK텔레콤이 갖고 있네요. 59.9%.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션브리지는 SK 쪽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왜 SK 쪽일까? 뭐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또 상당한 밀접한 연관이 그렇죠. 있다. 네.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앞으로 또 지분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또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분 구조를 좀 얘기를 주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또 오션브리지가 크게 봤을 때 또 SK 쪽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체크해 볼 텐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그것도 SK 쪽이니까 SK 하이닉스 네. 이쪽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증설하거나 계속 투자를 했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변화로 보는데 비슷한 회사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좀 특화된 모습들과 함께 이번에도 또 반도체 미세화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전구체라든가 그리고 또 이번에 또 15조 투자한다고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약간 좀 물음표가 많다 보니까 투자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적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올해 사상 최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전혀 반응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어느 정도 변화만 나왔을 때는 주가는 당연히 이제 이런 흐름을 따라가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자회사가 있는데 제일이엔지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우시 쪽이죠. 담당을 같이 연결돼서 하고 있는데 벌써 우시 쪽의 매출과 함께 현금성 자산 갖고 있는 거 보면 꽤 되고요. 게다가 또 H&H라는 회사가 있는데 CCS나 슬러리 장비 쪽 이쪽에 강점이 있는데 지금 눈길을 가고 있는 쪽이 YHT라는 회사입니다. 자, 올해 5월 달에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를 잘 보게 되면 2차 전지 폴딩 장비 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거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갔던 이력도 있는데 SK라고 말씀드렸죠? 네. SK 온내 투자와 관련된 쪽에서 상당 부분 수주를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온이 투자하고 있는 테네시, 켄터키 이쪽에 대한 공장에서 이제 장비 발주가 아마 지금부터 막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네, 요 회사 그러면 오션브리지의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겠다. 네. 안쪽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한 영역까지 넓어지면서 SK온의 수주가 또 확인될 때 또 그러면 이제 연결 실적으로 확인되게 되면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나중에 확인이 되겠죠. 이것도 기대해 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얘기 주셨던 부분대로 퍼즐이 맞춰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이 반도체 사업을 넘어서 좀 자회사들의 인수 과정을 통해서 2차 전지까지로 좀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 드렸듯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키워드는 다 짧네요. 네, 알아서 다 해봐라. 네, 이런 얘기로 가시는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480억, 작년 동기 대비해서 180%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78억, 140%. 왜 이런 게 전혀 주가에 영향을 못 끼칠까요? 네, 그러게요. 좀 아쉽죠. 네. 네, 그래서 실적 좋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냥 반도체 안 돼, 업황 부진하니까 안 돼. 이렇게 돼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만 살짝 꺾인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반응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 한 1,500억대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수치도 한 67%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은 260억대, 64% 증가한 수치로 보게 되면 사상 최대죠. 네. 네. 주가만 사상 최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실적 따라서 움직임 변화 나오고 이 부분이 SK와 함께 다시 꾸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체크해야 될 대표적인 반도체 쪽의 업체다라는 쪽에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좀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저희가 가격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정체입니다.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실적 잘 발표해놓고 정체인데 그렇다고 또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황이나 또 지금 시장도 좀 묵직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급하게 대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따라서 약간 좀 위축세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대 부근 약간 14,000원대 밑에서 지금 13,000원대 정도쯤에서는 네.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17,500원대,
손절가는 1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좀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목표 주가는 17,500원으로 보겠고요. 손절가 12,000원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계좌의 답답함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잔금 해제 종목들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